Hello everyone. This is AI announcer Loa of Live AI Weekly Seoul, bringing you all the latest news from all across the nation. Here is our first news. A recent media report revealed that a member of the Yongsan-gu Council from the People Power Party was caught gambling. The Yongsan-gu Council announced that they will first verify the facts by contacting the council member before deciding on disciplinary actions, such as referring the case to the Ethics Committee. Here's the reporter Lee Joo-hyuk. 최근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도박하는 모습이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모 의원은 상습 도박에 더해 거액의 도박빚까지 졌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해당 의원은 현재 동료 의원들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잠적한 상태. 용산구의회는 우선 사실 확인을 거친 뒤 해당 의원의 윤리위원회 회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의원하고 연락이 안 되는데 소명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 하고 그다음에 뭐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윤리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해당 의원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한 끝에 겨우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대응하실지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요, 대답 안 했네요. 머리 아파가지고. 뭐 의원직 그만두신다고 기사에는 나와 있던데 그렇게 뭐 진행을 하시는 건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한편 용산구의회는 7대6으로 국민의힘이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논란으로 인해 해당 의원이 이탈할 경우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위치를 잃게 되는 상황에서 용산구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 The Global Business Complex project in Samsung-dong, Gangnam-gu, will now be developed as 3 buildings, each with 54 floors. Initially planned as a 105-story landmark skyscraper, Hyundai Motor Group has instead proposed a revised plan to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ducing the height to 54 floors. Here's the reporter Park Yong. 옛 한전 부지에 추진되는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당초 업무 빌딩과 호텔, 글로벌 마이스 시설 등을 갖춘 105층의 561m 초고층 빌딩으로 추진되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경제성과 글로벌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개발 계획 변경을 추진해왔고 결국 54층 3개 동으로 변경하는 제안서를 최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시는 초고층 랜드마크 추진에 전면적인 변경 사항이 발생한 만큼 추가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가 협상에는 층수를 낮춘 설계를 고려해 공공기여에 대한 재협상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3월 GBC 프로젝트에서만 2026년까지 약 4조 6천억 원의 투자와 9,200명의 신규 고용을 전망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설계 변경 허가 등이 완료되면 내년 변경 착공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Local governments are actively encouraging elderly drivers to voluntarily return their driver's licenses. Seoul has recently expanded its incentives for senior drivers who give up their licenses, and Gangnam-gu has increased the incentive to a maximum of 500,000 Korean. Here's the reporter Park Yong.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68세 남성이 운전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진 사고였습니다. 강남구에서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였던 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30%가량 증가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가 높아졌지만 지난해 강남구에서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3.5%에 불과했습니다. 강남구가 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높인 이유입니다. 고령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지급하던 이런 지원금에서 이제 좀 인상해서 지급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운전 면허 반납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강남구 자체적으로 지급하던 20만 원 교통카드가 3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서울시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20만 원까지 더하면 최대 50만 원의 면허 반납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 단 자동차 보험 여부 등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상향에 운전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인센티브 상향이 면허 반납 동기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내가 지각 능력이 좀 떨어진다, 내가 자각할 수 있을 정도 되면은 반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죠. 아무리 금액을 올려도 차가 없는 불편은 감수하기 힘들다는 의견까지. 당장 운전 못하면 어디 갈 수가 없는데 그거예요. 돈을 많이 올리면 그러면 반납할까요? 돈 올려도 반납 안 하지. 불편해서. 전문가들은 고령자들의 면허 반납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금전적 보상과 함께 다른 나라 사례처럼 이율을 낮춰준다거나 물품 무료 배송 등 정책적인 유인책, 그리고 고령자들의 주기적인 운전면허 갱신, 조건부 면허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강남구는 면허 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환경 개선과 교통비 추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Gyeongchang-gu will hold a large-scale public discussion forum on April 10th at 3 p.m. to discuss the development of the Air Force Base site in Doksan-dong. During the forum, the district will present its basic development plan for the Air Force Base site and share the results of a pre-conducted survey. Opinions gathered from the discussion will be actively reflected in the development plan, aiming to transform the site into a key growth hub. The Air Force Base site, spanning 125,000 square meters, has been located in the heart of the city since the 1940s, long disrupting the daily life and connectivity of the Doksan-dong area. The Korea War Memorial Organization is recruiting participants for the third cohort of its Youth Supporters Program until April 24th. Anyone between the ages of 18 and 39, both Koreans and foreigners, can apply. The program runs from May to October, during which participants will take part in battlefield tours, assist in UN commemoration events, and create promotional content related to veterans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Applications can be submitted via the Korea War Memorial Organization's website through Naver Form. That is everything for today. This was Live AI Weekly Seoul.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